최근에 나온 공식 통계 보셨나요? 지금 서울 전역에 집 가진 분들이 뭐랄까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산세가 올라도 너무 올랐거든요. 그냥 오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이 숫자들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보시죠. 이게 뭐냐면요. 올해 서울의 한 집주인이 작년보다 더 내야 하는 세금, 바로 그 추가 금액입니다. 무려 1,000만 원이 넘어요. 아니, 1년 만에 세금이 1,000만 원 넘게 오른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럼 이 엄청난 세금 인상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현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게 딱 상징적인 경우거든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이죠. 강남구 압구정동. 여기서 한 아파트의 공식 가격, 그러니까 정부가 이 집은 이 정도 가치입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매기는 가격이요. 단 1년 만에 무려 36%나 폭등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숫자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신현대 아파트, 작년에 공시가격이 34억 8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47억 3천만 원으로 뛰었죠. 자, 그래서 세금은요. 작년에 1,858만 원 내던 보유세가 올해는 2,919만 원이 됐습니다. 계산해 보면 집값 상승률보다 세금 상승률이 더 높아요. 무려 57.1%나 폭등한 겁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이 아파트 하나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서울의 특정 부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격차가 한눈에 들어오죠. 성동구나 강남구 같은 곳은 평균 상승률이 20%를 그냥 훌쩍 넘어가는데 서울의 나머지 19개 구는 평균 6.93%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정 지역 몇 군데가 서울 전체의 평균을 그냥 수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셈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소수의 아주 비싼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의 부동산 가치 평균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뜻이죠. 자,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큰데 이걸 전국 단위로 넓혀서 보면 어떨까요? 그 격차는 정말 어마어마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죠. 서울이 18.67%라는 거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일 때 서울을 뺀 나머지 대한민국은 평균 3.37%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숫자가 바로 올해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 상승률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서울의 저 폭등세가 아니었다면 이 전국 평균은 훨씬 낮았을 겁니다. 서울이 전체 통계를 얼마나 강력하게 끌어올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 18.67%라는 수치는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7년과 2021년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로 기록됐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게 실제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간단히 말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부자세라고 불리는 세금망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는 세금이죠.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그러니까 꽤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인데 바로 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중부세를 냈던 가구 수입니다. 대략 32만 가구 정도 되죠. 그런데 올해는요, 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거의 50만 가구에 육박하죠.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증가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딱 1년 만에 17만 가구가 새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거고요. 전국 주택 중에서 종부세를 내는 집의 비율도 2%대에서 3%로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이 숫자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게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최종 결정까지는 몇 가지 공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가격들은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정안이고요. 이제 집주인들이 이걸 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까지 다 종합해서 위원회가 최종 심의를 거친 뒤에 4월 30일에 진짜 최종 가격이 발표되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는요, 그냥 딱딱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던져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면 과연 누가 이 도시의 심장부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